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자산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 관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의미를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산 관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무형,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걸 조금 더 추리자면, 그렇죠. 개인의 재산 관리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바로 자산 관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 관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렇다면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한가? 이 필요성이 중요하게 해요. 자산 관리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확실할 수가 우리 미래를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노년기 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미리 돈을 모아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아주 긴 노년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년기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관리가 필요하고요.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또 은퇴 이후에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성 두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미래가 어떻게 하다? 불확실하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은퇴 이후에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거. 우리 이러한 것 때문에 자산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아무래도 선생님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자산 관리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이제 선생님도 사회에 나와서 선생님들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이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산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좀 깨닫고 이제 늦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선생님 교육 과정에서 우리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더 불확실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놓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자산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안정성이란 게 있고, 두 번째 수익성, 세 번째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안정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수익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동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정성이란 게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원금이란 것은 내가 가진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죠? 자산 관리를 하는데 어디에 맡겨가지고 내가 선생님 만약에 1,000만 원을 어디에 맡겨가지고 관리를 해달라고 해놨어. 그렇다면 이 1,000만 원을 나중에 선생님이 필요할 때 그대로 찾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에 이 1,000만 원이 까서 1,000만 원을 맡겼는데 900만 원만 찾는다. 이건 100만 원 손해라면 그거는 자산 관리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미래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맡겼는데 그 1,000만 원보다 더 찾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맡겼는데 9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거는 내한테 손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정성이란 것을 우리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 두 번째 수익성인데요. 수익성이란 것은 무엇을, 그렇지? 이것을 내가 원금을 투자를 했을 때, 이왕이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 내가 나중에 돌려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익, 원금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원금의 플러스 알파를 받고 싶은 거야. 이 알파가 무엇이냐면, 그렇죠. 바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나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수익성. 내가 이것을 여기에 자산 관리를 맡겼을 때, 자산 관리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이란 말은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의 정도입니다. 즉, 내가 필요할 때 자산 관리라는 것은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가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증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증서를 받게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돈이란 것은 내가 불시에 내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빨리빨리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내가 이 돈 지금 필요한데 한 달 뒤에 와서 찾아가래. 그렇게만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거 내가 여기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유동성,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 고려해야 할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정도인 안정성. 두 번째, 원금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인 수익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을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인 유동성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자산 관리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꼭 좀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 자산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 관리의 방법. 즉, 내가 가진 현금이라는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은행에서 이루어지죠. 예금과 적금이란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과 적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금과 적금은요, 수익이 비교적 낮아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긴다, 쉽게 얘기해가 은행에 예금이란지 적금을 해가 돈을 맡긴다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이자 수익이란 게 발생을 합니다. 요즘에 연이자로 주거든요. 일정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기억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IMF가 있었던 97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연이자가 보통 은행에서 연으로 주거든요. 연이자가 15% 내외 정도였습니다. 15% 아니면 20% 정도 줬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이자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 하지만 요즘에는요, 선생님이 한 몇 년 전부터 2015년 정도 되니까 한 2%, 연이자 2%가 되더니, 요즘에는 2020년 요즘에는요, 거의 0에서 1%대입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적금을 찾으러 가니까, 작년에는 연이자를 2.4% 줬어요. 돈을 맡겨가지고 나중에 찾을 때 2.4% 이자를 받았는데, 올해는 하니까 1.2%래요. 그게 제일 잘 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해가지고 내가 이자로 큰 수익을 벌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는요, 수익이 비교적 낮아요. 하지만 어쨌든가 일정한 이자 수익이란 게 발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왜 그래도 사람들이 은행에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많이 하냐면요. 원금 손실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이 점 때문입니다. 즉 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망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예금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은행에 돈을 갖다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용어 좀 알아두세요. 정기 적금이란 게 있고 정기 예금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정기 적금이란 게 있고 정기 예금이란 게 있습니다. 정기 적금이라는 것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한 다음에요. 정기적으로 금액을 그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입니다. 즉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딱 정해서요. 어떤 내가 15일날 돈을 집어넣겠다 하면 15일날 내가 30만원을 2년 동안 그 계좌에 집어넣겠다면 2년 동안 30만원을 그 계좌에 꼬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모아놔 여기 은행에 맡겼던 30만원씩 2년이면 꽤 큰 돈이겠죠? 그 돈에 플러스 원금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금은 내가 계좌에 집어넣은 돈이겠죠? 여기서 원금은 내가 은행에 정기적으로 입금한 돈에 플러스 이자를 해서 나중에 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정기적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요, 바로 금리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가입액을 미리 정해서 목돈을 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맡기는 겁니다. 즉 정기적금이라는 건 내가 돈을 꾸준하게 집어넣는다는 거는요.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정기적금으로 만약에 돈을 모았다면 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큰 돈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관리하기 힘든 현금으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이면 일정 기간에 은행에서 이거를 대신 관리해 주세요라고 이제 은행에 맡기는 것을 우리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면 정기적금을 많이 할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매스컴이라든지 특히 경제지라든지 경제뉴스 아니면 우리 9시 뉴스만 봐도요. 주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란 게 뭘까? 주식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주식에 많은 관심을 보일까라는 건데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즉 한번 의미를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에 투자자에게 발행한 증서입니다. 즉 뭐냐면요. 회사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회사도 운영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요. 자, 회사에서 돈을 버는 돈은 어떻게 해주냐? 즉 회사에서 이제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겠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도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이제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미래 비전이 있어. 그래서 너네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시켜주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그 돈을 돌려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필요로 했을 때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도 돈을 벌지만 바로 주식을 통한
투자를 받아요. 자,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돈을 확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받아요. 돈을 받는데, 자, 이거를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너 그러면, 너 우리 회사에 투자한 만큼, 얼만큼 투자했는지 우리가 증거를 보내줄게. 그 발응은 내가 너의 돈 얼만큼을 투자했음을 확인해줄게. 라는 증서가 나옵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주식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회사에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이 수익을 발생한다면 주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주주라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 주주라는 것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을 주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주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수익을 얻으면 주주는 무슨 금? 배당금. 즉, 내가 투자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 대박나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주식 부자란 말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좀 어른들의 세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식이 잘못되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날라졌거나 그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해서 이래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만약에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투자한 원금조차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특성은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산관리의 고려의 3요소 중에서 수익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채권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채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특히 정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요. 국가기관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세금으로 주로 돈을 많이 걷어들이죠. 정부가 우리 앞단에서 했었잖아요. 정부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기업과 가게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금으로만도 부족을 해요. 세금으로도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국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때 국가는 채권이란 것을 발행을 합니다. 이 채권이란 걸 통해서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돼요. 자, 그래서 채권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국가, 은행, 회사와 같이 회사 등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즉, 그러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선생님이 만약에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우리나라 정부는 신규민한테 돈을 5만원을 빌렸습니다. 라고 이것을 증명해주는 종이를 줍니다. 이게 바로 채권이라는 증권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채무자입니다. 정부라든지 기업은요,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채무자라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린 정부는요, 일정 기간 동안요,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계속 줘야 돼. 너한테서 신규민한테서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그 돈을 빌린 만큼의 이자를 줄게요.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주고, 그리고 이게 채권이, 우리 며칠까지 5만원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끝난 날에 5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원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의 특성은 수익성은 주식보다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주식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채권을 회사에서 만약에 발행한 채권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다. 채권 발행 회사가 파산하면요, 내가 빌려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성이 작다? 안정성이 작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은 안정성이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란 거 우리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요. 보험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생명이라든지 재산상의 위험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금융상품입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고라든지 이러한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의 가입자는요, 미리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돈을 마련해둬요. 미리 마련해둔 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개념은 내가 보험료를 미리 내가 내서 돈을 만들어놔요. 돈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렇게 미리 마련해둔 돈에서 빼서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까지 우리 자산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